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4일에 발표할 종전 70주년 담화에 사죄 표현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초 사죄는 물론이고 이와 비슷한 단어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팎에서 이어지는 압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관건은 이 사죄라는 표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일단은 NHK 그리고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 사죄, 침략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베 입장이 선회를 했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아직 이제 14일 오전에 최종적인 그 아베 담화의 문안을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반성, 전쟁에 대한 반성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건 확정된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침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죄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마 지금 국내에서 상당히 압박이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엊그저께 박근혜 대통령께서 올바른 역사인식 계승을 강조하셨고 또 중국도 굉장히 지금 아베 담화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보법제라는 것이 사실상 이제 중국을 가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법제를 지금 추진 중인데 또다시 아베 담화를 가지고 예를 들면 침략이라는 용어를 생략을 해가지고 중국을 또다시 화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일본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내에서도 심지어 이제 요미우리 신문까지 침략, 사죄 다 넣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나카소네 전 수상은 과거사 전쟁 식민 통치 이거 한 100년 간다. 아, 원조 우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본 외교가 굉장히 좀 주변국에 대해서 배려하고 굉장히 말하자면 과거사에 대한 진실한 반성을 당분간은 더 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지금 큰 게 공명당의 입장인데요. 공명당이 지금 사죄를 추가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명당은 지금 연립연항이기 때문에 공명당이 있어야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가 됩니다. 또 참의원에서도 과반수가 됩니다. 말하자면 중의원이나 참의원에서 이 공명당의 지지가 없이는 전혀 일본 정부가 법안,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명당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지금 아베 정권으로서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적으로 이 아베 정권의 담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 4가지, 그러니까 침략과 식민 통치, 반성과 사죄 이 4가지가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요구는 강하게 지금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는 14일 역시 오전을 봐야 됩니다.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아베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맞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말이죠. 근데 반성이라는 건 원래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반성과 사죄에 어떤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죄에 왜 일본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하나는 사죄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은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피해자가 이 사죄가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피해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죄는 보상을 이게 수반합니다. 아, 더 나아가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반성은 반드시 보상을 같이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죄는 보상의 가능성을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진정한 사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동시에 물적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그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화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가해 피해의 그런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반성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에 일본의 이제 예를 들면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아니면 3.1운동 때 그런 7,000명 이상을 학살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이제 더 이상 그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거든요. 엎질러진 물입니다. 근데 그런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 그건 반성이거든요. 그런데 사죄는 이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주체가 돼 있고 피해자인 조선, 중국, 동남아, 뭐 심지어 미국까지 이렇게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양쪽에서 명확히 드러나 있고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사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한국으로 봐서는 침략뿐만 아니라 식민 통치도 들어가야 되고 반성뿐만 아니라 사죄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한국 측의 입장이고 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그러네요. 분명한 차이가 있네요, 정말. 근데 이 사죄에 가해자, 피해자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가해자가 누군지, 피해자가 누군지 이런 것도 주체와 객체가 명확하게 나와야 사죄라는 말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이제 그 예를 들면 무라야마 다마 1995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 이제 패전 50주년에 나온 건데 거기는 이제 침략 전쟁 그리고 식민 통치 그리고 통절한 반성, 진심으로부터의 사죄 이 네 가지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일본 정부가 이게 그 일본 국민에게나 또는 해외에 있는 그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한 반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에 대해서도 사죄한 적이 없습니다. 무라야마 다마가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기본 원안이 돼가지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998년에 그 김대중 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서도 그 문안이 그대로 인용이 됐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중일 관계에서도 그 네 가지 항목이 다 들어가가지고 인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역대 그 수상 다마에서는 유지가 됐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2005년에 코이즈미 다마가 있었는데 이걸 약간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무라야마 다마의 정신은 전반적으로 계승을 하지만 예. 거기다가 이제 어떤 걸 넣냐면 전후에 일본이 여러 가지 이제 PKO 그러니까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전후 아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예. 아시아의 성장에 기여했다라는 부분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솔한 반성 사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일본 정부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예. 약간 이제 같이 띄운 것이 이제 2005년에 패전 60주년 코이즈미 다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베 수상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반성 사죄, 과거사에 대한 어떤 진솔한 진정성은 보이지 않고 네. 전후 일본이 그야말로 평화 국가로서 이렇게 잘 걸어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심지어 일본이 이제 예를 들면 뭐 ODA 통해 가지고 아시아 특히 한국 같은 데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이게 약간 좀 그 주객이 전도되는 예. 정말 중요한 알짜배기는 다 빠지고 네. 자기 자랑, 자화자찬하는 예. 그게 이제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균형이 있어야죠.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네, 교묘한 물타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은 드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정치권의 반응, 어떤 그 언론들의 반응, 이것에 압박을 받고 있는 아베 현재를 저희 짚어봤는데 그 아베 내각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담는 게 좋다는 응답이 42%, 넣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15%입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국민들도 일본 여론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침략 전쟁은 부인할 수 없거든요. 예. 일본이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가지고 중국을 침략을 해가지고 침략이라는 건 뭡니까? 일본군의 제국 군대가 가가지고 예. 외국이 나가지고 중국을 현지를 점령하고 현지 주민을 살상하고 한 게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침략이라고 하지 않으면 어떤 걸 침략으로 해야 됩니까? 그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용어를 빼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인들도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굳이 주변 국가를 화나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걸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라는 것이 예. 이제 일본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렇지만 그럼 일본 국민들의 속내는 어떠냐 하면 예. 예를 들면 일본 수상이 전후에 제대로 피해국인 중국, 한국에 대해서 사죄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보면 예. 일본인들은 칠할 때가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아, 또 근데 그래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4%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안부 보상에 대해서 일본이 할 만큼 했다. 일본인들은 칠할 때거든요. 예. 우리는 3%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베 수상이 여러 가지 그런 그 우리가 봐서는 왜곡된 잘못된 행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예. 아베 다마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된 과정을 밟지 않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일본 국민들도 약간 지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네. 고노 다마, 무라야마 다마 계속 이렇게 식민 통치 전쟁에 대해서는 사죄 표명을 해왔거든요. 예. 그럼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지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치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면밀한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괜히 화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심정이고 예. 그럼 내 속내는 뭐냐 하면 내 속내는 네. 그래도 일본은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들이 적지 않다. 그 글쎄요. 양면성을 같이 봐야죠. 네. 네. 할 만큼 했다. 그 사과를 받는 사람이 마음에 들 정도로 해야 저는 그게 사과나 사죄의 의미가 맞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좀 형식적인 반성에 그쳤다는 모습인데 역대 총리들은 어떤 식으로 해왔나요? 역대 총리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전형적인 게 무라야마 다마거든요. 예. 무라야마 다마에서 최초로 당시는 상당히 이제 그 사회당 정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민당도 야당에서 같이 이제 복귀해가지고 예. 어떻게든 연립 여당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무라야마 다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엄청난 반발이 있거든요. 이 문화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예. 두 번 다시 뒤집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것을 역대 내각이 승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중국, 한국이 이것을 계속 기본적인 한일 간의 또는 중일 간의 기본 그런 그 중요한 문서로 삼게 된다. 예.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반대를 물리치고 무라야마 다마가 나왔거든요. 예. 그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겁니다. 그야말로 잘 만들어진 명문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코이즈미 다마도 마찬가지고 예. 특히 2010년에 이제 갓나오토 다마가 나왔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그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라야마 다마라든지 예. 코이즈미 다마라든지 아베 예. 다마는 아시아 또는 미국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침략과 식민 통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2010년에 있었던 한일 강제병합 100년 해가지고 갓나오토 수상이 사죄한 것은 그것은 예. 오로지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강제병합이 한국인의 의사에 전체적인 의사에 반해가지고 예. 강제적으로 행해졌다. 여기에 대해서 사죄한다는 것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995년 이전까지는 상당히 이 부분이 애매모호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전형적인 게 이제 1984년에 전두환 대통령하고 그 일본의 쇼와 이랑하고 만나가지고 만찬사에서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합니다. 금색이 한때 불행한 시기가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건 이제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누가 어떻게 그런 그 살상당하고 많은 예.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었는지 네. 이 주체가 네. 없습니다. 애매모호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95년 오면서는 처음으로 이런 그 반성, 사죄, 침략, 그다음에 식민 통치가 다 들어간 네. 1995년에 무라야마 다마가 나왔거든요. 예, 예. 그게 지금 한 20년 동안 그래도 일본의 역대 내각들이 이제 유지를 해온 것이고 예. 거기에 약간의 일탈은 있었습니다. 일탈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 문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나 국민 예. 또는 중국 정부나 국민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해온 거죠. 예. 그게 사실은 이제 한일 관계를 중일 관계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이런 그 문서이자 버팀목입니다. 네네. 그 이틀 정도의 시간이 이제 남았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4일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아직까지 뭐 그 이틀이란 시간이 짧으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맞습니다. 그 아베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보도가 일단은 나왔는데 이게 그 어떻게 전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 아닌 걸로 일단 일본 정부 입장에서 지금 밝힌 거잖아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건 가끔 나옵니다. 예, 예.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일 간이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예. 말하자면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핵 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 납치 문제 이후에는 굉장히 반북한 감정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일본 시민사회 전체가 북한은 실패 국가고 이런 나라하고는 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강한 심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일 관계가 굉장히 그 진전이 되지 않고 있고 네. 특히 북일 관계가 특히 핵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그 문제는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든지 적어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일단의 그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한은 네. 일본은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핵 실험 또는 핵 보유,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 예. 납치 문제 이 세 개에 있어서 동시에 어떤 진전이 없는 한은 네. 일본이 그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할 이유가 없고 해서도 예를 들면 정상회담을 했는데 예. 김정은이 일본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아베 수상이 북한으로 가는 건데 네. 북한에서 만나가지고 납치자 지금 17명 있는데 아무런 성과도 못 얻고 그리고 나서 귀국한다. 이건 엄청난 외교적인 부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항상 유혹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3월 들어 아베 수상의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예. 지금 이제 원전 재가동을 지금 해가지고 굉장히 그 문제도 일본 내에서 반발이 심하고 예. 안보법제 이거 지금 굉장히 밀어붙이기식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 미군 기지 문제 이것도 지금 굉장히 큰 쟁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것을 급반전할 수 있는 외교적인 카드는 항상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북일 정상회담이고 북일 정상회담이 끝날 때 올 때 납치됐던 일본인들 생사 여부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데리고 네. 귀국하는 거 이게 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예, 예. 실제로 이제 2002년에 코이즈미 수상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때 아베 수상은 같이 거기에 가가지고 네.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예. 관방장관이었고. 예. 근데 그런 점에서 항상
일본 정계 특히 자민당이라든지 이 아베 수상 관제의 핵심 세력은 항상 그 카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면 그 카드로 반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것은 거기까지에는 약간 좀 뭐랄까 항상 유리장벽이 있습니다. 그건 뭐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납치자 문제가 항상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을 올리면 딸 수 있는 사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